리플 홀더 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분명히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밤 기습적으로 발표한 성명에 모든 힌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동 지역의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당분간 유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핵심 우방국들이 긴급하게 찾아와 이틀에서 사흘만 시간을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는 거죠. 그들이 중동 평화 협상 타결에 거의 직전까지 도달했다고 설득하니까 트럼프도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이번 군사적 긴장 완화는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금융시장 방어 전략이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전쟁 공포로 숨이 막히던 자산시장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고, 크립토 시장 역시 강력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발표 직후 폭락하던 뉴욕 증시가 낙폭을 전부 만회하면서 돌아섰고, 가상자산 시장도 최악의 폭락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거시경제의 변곡점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돌려보셔도 좋을 만큼 이번 트럼프의 발언은 향후 리플과 비트코인의 향방을 결정할 절대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갑자기 공격을 멈추고 평화 모드로 전환했을까요? 그 진짜 이유는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4.5%를 넘어서는 순간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증하게 되고, 자산시장은 완전히 얼어붙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 4.5%라는 숫자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군사 행동을 미룬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핑계에 불과하고 본질은 금리 폭등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는 거죠.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국채금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조차도 금융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금 자산시장은 이 금리의 충격파를 흡수하면서 다음 폭발적 랠리를 위한 에너지를 내부적으로 응축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안정되는 순간 그동안 억눌렸던 유동성이 크립토 시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올 텐데, 그때 가장 강력하게 치고 나갈 자산이 바로 리플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의 실시간 가격 움직임을 보면 철저한 눈치보기와 관망세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성명 발표 이후 하락세를 멈추고 77,000달러 선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고 있고, 리플 역시 1.38달러 선에서 단 0.4% 내외의 미미한 움직임만을 보여주며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확보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동안 급등했던 솔라나는 1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다시 85달러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명확성법의 상원 통과 여부와 거시경제 지표를 동시에 기다리며 극도로 압축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국면인데요.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지금의 지루한 횡보는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아니라 거대한 폭발을 앞둔 전형적인 폭풍전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섣부르게 시장에서 이탈할 때가 아니라 고래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포지션을 단단하게 유지해야 하는 절대적인 타이밍이라는 거죠. 유명 크립토 분석가 라크 데이비스가 제시한 크립토 투자자의 4단계 사이클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것이 급등할 때 자신이 천재라고 착각하는 흥분 단계이고, 두 번째는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모든 선택을 의심하는 의심 단계인데요. 세 번째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가장 최악의 저점에서 자산을 던져버리는 항복 단계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자신이 팔아버린 자산이 폭등하는 것을 멀찌감치 바라만 보며 피눈물을 흘리는 후의 단계입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파멸의 사이클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결국 시장의 패배자로 전락한다는 사실인데요. 여러분은 왜 지금 크립토 시장에 들어왔고 왜 리플을 보유하고 계시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합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확고한 가치 분석과 데이터 기반의 믿음이 없는 투자는 결국 항복과 후회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진리입니다. 리플의 제도적 채택과 글로벌 금융 혁신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스마트 머니들은 지금의 지루함을 오히려 최고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핵심 변수는 바로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폭발적인 리스크 감수 성향과 자금의 흐름입니다. 최근 한국 증시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섹터의 과열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대대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한국 투자자들의 주식 신용 융자 장호가 2025년 이후 무려 140%나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인 243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의 엄청난 리스크 선호 성향과 화끈한 투자 에너지가 지금 주식시장에 쟁여져 있다는 뜻인데요. 과거 2024년 11월 리플의 대폭등 랠리를 촉발했던 핵심 동력이 바로 한국 업비트 거래소의 폭발적인 거래량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주식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한 이 막대한 한국계 유동성이 크립토 시장으로 다시 로테이션 되는 순간 리플은 그 어떤 자산보다 빠르게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한국 고래들의 리플 사랑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만큼 이들의 자금, 이동 신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개인들이 지루함에 지쳐 의심하고 항복하는 사이 글로벌 초거대 기관들과 투자 거물들은 조용히 저점 매집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톰 리는 최근 이더리움이 $2,200 아래로 떨어지자마자 이를 인생 최고의 매수 기회로 규정했는데요. 실제로 거대 자산 운용사인 비트마인은 이 조정을 이용해 무려 71,600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단숨에 쓸어 담으며 전체 공급량의 4.3%를 확보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비트코인이 흔들릴 때마다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매집을 기계적으로 진행하면서 평단가를 계속 조절하고 있는데요.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거대 자본들은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이나 가격 흔들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산의 수량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시장의 진짜 주인들은 이미 가상자산이 글로벌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을 확신하고 판을 짜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기관들이 깔아놓은 이 든든한 바닥을 믿고 우리도 그들의 전략을 똑같이 복사해서 대응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미국의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이 하원과 상원 금융위원회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타는 듯 보이지만 상원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법안과 농업위원회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으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최소 60표의 찬성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현재 상원의 공화당 의석은 53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최소 7명 이상의 이탈표를 반드시 확보해야만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과거 지니어스 법안 역시 1차 시도에서 낙관적인 전망만 가득하다가 결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던 아픈 기억을 크립토 시장이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법안 통과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정치적 셈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신중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진짜 이유라는 것입니다. 상원 내부에서 펼쳐지고 있는 정당 간의 치열한 암투 속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윤리 규정 조항과 이해상충 문제입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 공직자들이나 정당 관계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사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금지 조항을 법안에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백악관과 공화당 측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공직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대립하는 중입니다. 만약 이 이해상충 조항이 끝까지 합의되지 않고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면 어렵게 모아놓은 상원의 60표 연합 전선이 한순간에 와해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요.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과 명분 대립이 크립토 제도의 정착을 가로막는 돌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 세 번 돌려보시면서 이 정치적 조율 과정을 면밀히 체크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뿐만 아니라 월가의 전통 금융 대기업들과 전통 은행권의 조직적인 방해 로비 역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통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명확성 법안에 포함된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에 대한 세이프 하버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대폭 축소하라고 상원 의원들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지급 규정을 극도로 까다롭게 규제하고 가상자산 개발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소속이 아닌 다른 상원 의원들까지 광범위하게 포섭하며 전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는 리플과 같은 혁신적인 크립토 자산이 자신들의 고유 영역인 송금과 결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역설적으로 리플과 크립토 생태계가 전통 은행 시스템을 위협할 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다는 것을 은행들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다는 꼴입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 명확성 법안이 최종적으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올해 8월 전에는 상원 본회의 표결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8월이라는 이 마지노선을 놓치게 된다면 미국 정계는 본격적인 의회의 중간선거 정국으로 돌입하게 되고 모든 법안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가상자산 제도화의 다음 기회 창출은 2030년 혹은 그 이후로 까마득하게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소름 돋는 부분은 하원이 이미 2025년 7월에 자신들만의 버전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상원에서 법안이 수정되면 양원합동위원회를 거쳐 또 한 번의 전체 표결을 해야 하는 첩첩산중의 일정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8월까지 남은 몇 달 동안의 정치적 타임라인이 리플의 운명을 가를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냉정한 진실은 설령 올해 8월 안에 법안이 극적으로 최종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하더라도 법안의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최소 360일의 유예 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세부 규정과 시행령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크립토 기업들이 실제로 법적 규제를 준수하며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실질적인 마감 시한은 2027년이나 2028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진짜 힘든 여정과 본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뜻인데요. 결국 이 지루하고 복잡한 제도의 정착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고 수량을 지켜내는 장기 보유자들만이 글로벌 금융 전환의 최종 승자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